지난번 영상에서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리해야 하나요? 일주일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하는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실제로 좋은 음식을 안다고 해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하는지 모르면 실천하기가 어렵죠. 아니면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게 되어서 금방 질리거나 영양 균형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백세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치매 예방 음식들을 활용한 구체적인 레시피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일주일 식단표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요리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복잡하고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레시피들은 모두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무엇보다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가득 담긴 것들입니다. 이런 식단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76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2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져서 요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셨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시거나 같은 반찬을 며칠 연속 만드시거나 조리법을 자꾸 잊어버리셔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딸분이 일주일 식단표를 만들어드리고 간단한 레시피들을 적어드린 후부터는 다시 요리에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무엇보다 뇌에 좋은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기억력도 점점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직접 일주일 식단을 짜서 장을 보시고 새로운 레시피에도 도전하고 계세요. 요리를 하면서 머리를 쓰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체계적인 식단과 간단한 레시피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아침 식사로 드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뇌력 충전 베리 오트밀. 이 오트밀은 복합 탄수화물로 뇌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과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뇌를 보호해주는 완벽한 아침 식사예요. 재료는 1인분에 오트밀 2분의 1컵, 우유나 아몬드 우유 1컵, 블루베리 3분의 1컵. 블루베리는 신선한 것이나 냉동 모두 가능합니다. 호두나 아몬드 1큰술 잘게 다진 것, 꿀 1티스푼, 계피가루 조금을 준비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냄비에 우유와 오트밀을 넣고 중간 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오트밀이 부드러워지면 블루베리를 넣고 2분 더 끓여주세요. 불을 끄고 견과류와 꿀, 계피를 넣어 잘 섞어주세요. 그릇에 담아 따뜻할 때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73세 김영순 할머니는 이 오트밀을 6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세요. 아침에 이걸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바쁜 아침에는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데워서 드셔도 좋아요. 두 번째, 내 건강 아보카도 토스트.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과 통곡물빵의 복합입니다. 탄수화물과 계란의 양질의 단백질이 만나 뇌 기능을 최적화해주는 레시피예요. 재료는 1인분에 통곡물빵 2조각, 아보카도 2분의 1개, 계란 1개는 삶거나 스크램블로, 토마토 4분의 1개 얇게 썬 것, 올리브오일 1티스푼, 레몬즙 1티스푼, 소금, 후추 조금의 견과류 1큰술은 선택사항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통곡물빵을 토스터에 구워주세요. 아보카도를 으깨서 레몬즙,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구운 빵에 아보카도를 발라주세요. 그 위에 얇게 썬 토마토와 계란을 올려주세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견과류를 올려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68세 정미자 할머니는 이 토스트를 아침마다 드시는데 예전에는 아침을 거르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걸 먹는 재미로 일찍 일어나게 된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오전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보카도가 너무 익으면 물러지니까 적당히 익은 것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지 않은 반쪽은 레몬즙을 뿌려서 랩으로 싸두면 하루 정도 보관 가능해요. 세 번째, 두뇌 활력 연어 스크램블. 연어의 오메가3와 계란의 콜린이 만나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주는
단백질 풍부한 아침 메뉴예요. 재료는 1인분에 계란 2개, 훈제 연어나 구운 연어로 50g, 시금치 한 줌, 양파 4분의 1개를 잘게 다지고 우유 2큰술, 올리브오일 1티스푼, 소금, 후추 조금, 선택사항으로 파슬리나 디오 조금 필요해요. 만드는 방법은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양파를 볶아주세요. 시금치를 넣고 살짝 볶은 후 연어를 넣어주세요. 계란에 우유를 넣고 잘 섞은 후 팬에 부어주세요.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부드럽게 익혀주세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허브를 뿌려 완성합니다. 81세 이순례 할머니는 이 스크램블을 일주일에 3-4번 드시는데 생선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계란과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다고 하세요. 6개월째 드시고 계신데 단어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점심으로 드실 수 있는 든든하면서도 내 건강에 좋은 메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중해식 연어 샐러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들을 모두 담은 영양 만점 샐러드예요. 연어의 오메가3, 견과류의 비타민 E, 올리브오일의 건강한 지방이 뇌를 보호해줍니다. 재료는 2인분에 연어 필레 200g, 시금치, 루꼴라, 양상추 같은 혼합 잎채소 4컵,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 10개, 납작 썰은 오이 2분의 1개, 썰은 아보카도 1개, 호두 2큰술, 올리브오일 3큰술, 레몬즙 2큰술, 마늘 한쪽 다진 것, 소금, 후추 적당량을 준비하세요. 만드는 방법은 연어에 소금, 후추를 뿌리고 팬에 앞뒤로 3-4분씩 구워주세요. 연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식혀주세요. 올리브오일, 레몬즙, 다진 마늘을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두세요. 그릇에 잎채소를 깔고 토마토, 오이, 아보카도를 올려주세요. 연어와 호두를 올리고 드레싱을 뿌려 완성합니다. 77세 강명자 할머니는 이 샐러드를 일주일에 2-3번 점심으로 드시는데 처음엔 생채소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세요. 소화도 잘 되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뇌력 강화 고등어 조림.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뇌 건강 재료들을 더한 업그레이드 버전 고등어 조림이에요. 재료는 3-4인분에 고등어 2마리 토막 낸 것, 두껍게 썰은 무 300g, 대파 2뿌리, 청양고추 2개, 썰은 생강 1톨, 마늘 5쪽을 썰어서 준비합니다. 양념장을 만듭니다. 간장 4큰술, 고춧가루 2큰술, 설탕 2큰술 또는 꿀, 강황가루 1티스푼, 미림 2큰술, 물 2컵을 섞어둡니다. 만드는 방법은 고등어는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을 뿌려 10분 정도 두세요.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어주세요. 냄비에 물을 깔고 고등어를 올려주세요. 양념장을 부어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20분 정도 졸여주세요. 대파와 고추를 넣고 5분 더 졸여서 완성합니다. 74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고등어 조림을 드신 후 기존 조림보다 깔끔하고 맛있다고 하세요. 특히 강황을 넣어서 색깔도 예쁘고 항염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세 번째, 두뇌 영양, 시금치 된장국. 전통 된장국에 뇌 건강 재료들을 추가한 영양 만점 국물 요리예요. 재료는 4인분에 시금치 200g, 깍둑 썰은 두부반모, 멸치 육수 4컵, 된장 2큰술, 다진 마늘 3쪽, 대파 1뿌리, 들기름 1큰술, 참깨 1큰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 3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아주세요. 멸치 육수를 넣고 끓여주세요. 된장을 풀어넣고 두부를 넣어주세요. 시금치와 대파를 넣고 2분 정도 끓여주세요. 참깨를 뿌려 완성합니다. 71세 최영희 할머니는 예전 된장국보다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은 것 같다고 하세요. 들기름과 참깨를 넣으니까 감칠맛이 더해져서 밥 한 그릇이 뚝딱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항산화 강황, 닭가슴살 덮밥. 닭가슴살의 양질의 단백질과 강황의 항염 효과, 다양한 채소의 비타민이 만나 내 건강을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메뉴예요. 재료는 2인분에 닭가슴살 200g, 현미밥 2공기, 브로콜리 1컵, 당근 2분의 1개, 양파 2분의 1개, 강황가루 1티스푼,
올리브 오일 2큰술, 간장 2큰술, 꿀 1큰술, 마늘 2쪽, 생강 1톨, 소금, 후추 적당량을 준비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닭가슴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강황가루, 소금, 후추로 양념하세요. 브로콜리는 데치고 당근, 양파는 썰어주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닭가슴살을 볶아주세요. 채소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간장과 꿀을 넣고 볶아 윤기나게 해주세요. 현미밥 위에 올려서 완성합니다. 69세 김동훈 할아버지는 닭가슴살이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다고 하세요. 강황의 색깔 때문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맛이라고 합니다. 저녁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하루 중 부족했던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했어요. 첫 번째, 내 안정 연어 스테이크. 저녁에 드시기 좋은 가벼우면서도 영양가 높은 연어 요리예요. 연어의 오메가3가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재료는 2인분에 연어 필레 150g씩 2조각, 아스파라거스 8줄기, 방울토마토 10개, 레몬 반개, 올리브 오일 2큰술, 마늘 2쪽, 로즈마리 2가지 또는 타임, 소금, 후추 적당량. 만드는 방법은 연어에 소금, 후추를 뿌리고 15분 정도 재워두세요. 아스파라거스는 딱딱한 부분을 제거하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연어를 앞뒤로 3, 4분씩 구워주세요. 연어를 꺼내고 같은 팬에 채소를 볶아주세요. 마늘과 허브를 넣고 향을 내주세요. 레몬즙을 뿌려서 완성합니다. 75세 서영자 할머니는 생선 요리가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고 하세요. 저녁에 드시면 속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이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억력 증진 견과류 볶음밥. 남은 밥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볶음밥인데 견과류와 채소가 들어가서 영양가가 뛰어나요. 재료는 2인분에 차가운 밥 2공기, 계란 2개, 호두, 아몬드, 잣 등의 혼합 견과류 반컵, 시금치 1컵, 당근 3분의 1개 다진 것, 양파 4분의 1개 다진 것, 마늘 2쪽 다진 것, 들기름 2큰술, 간장 2큰술, 참깨 1큰술, 소금, 후추 적당량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견과류는 팬에 살짝 볶아 향을 내주세요. 계란은 스크램블로 만들어 따로 두세요.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마늘, 양파를 볶아주세요. 당근을 넣고 볶은 후 밥을 넣어 볶아주세요. 시금치와 계란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세요. 견과류와 참깨를 넣어 완성합니다. 72세 이봉수 할아버지는 견과류가 들어가니까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하다고 하세요. 특히 남은 밥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자주 해드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숙면 도움베리 요거트 파르페. 저녁 후 디저트로 드시기 좋은 가벼운 메뉴예요.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과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재료는 1인분에 그릭 요거트 1컵, 혼합베리 반컵, 잘게 다진 견과류 2큰술, 꿀 1큰술, 계피가루 조금을 준비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요거트에 꿀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컵에 요거트를 먼저 넣고 베리를 올려주세요. 견과류를 뿌리고 다시 요거트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에 베리와 견과류로 장식하고 계피를 뿌려 완성합니다. 66세 한미영 할머니는 달콤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저녁 후 디저트로 딱 좋다고 하세요. 잠들기 전에 드시면 속도 편하고 단 것에 대한 욕구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레시피들을 활용해서 일주일 식단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 식단표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뇌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월요일에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아침으로 뇌력 충전 베리 오트밀과 녹차 한 잔, 점심에는 지중해식 연어 샐러드와 통곡물빵 한 조각, 저녁은 뇌 안정 연어 스테이크와 현미밥, 그리고 미역국,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과 사과 반 개. 한 주의 시작을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로 시작해서 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세요. 화요일엔 든든한 영양을 채워봅시다. 아침은 뇌 건강 아보카도, 토스트와 저지방 우유 한 잔, 점심에는 뇌력 강화 고등어 조림과 현미밥, 그리고 시금치 나물, 저녁은 기억력 증진 견과류 볶음밥과 된장국, 간식으로는 블루베리 반컵에
다크초콜릿 한 조각, 고등어로 동물성 오메가3를, 견과류로 식물성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수요일엔 균형 잡힌 하루가 되어봅시다. 아침에는 두뇌 활력 연어 스크램블과 통곡물 토스트, 점심은 항산화 강황 닭가슴살 덮밥과 두뇌 영양 시금치 된장국, 저녁으로는 등푸른 생선 구이와 채소볶음, 그리고 현미밥, 간식으로 호두 5개와 그린티, 강황을 활용해서 항염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로 항산화 성분을 보충하세요. 목요일은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합시다. 아침은 내력 충전 베리 오트밀에 견과류 추가, 점심에는 시금치 샐러드와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아보카도, 저녁은 두부 스테이크와 브로콜리 볶음, 그리고 현미밥, 간식으로는 당근 스틱과 견과류 버터, 녹색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엽산과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금요일은 생선의 날로 정합시다. 아침은 뇌 건강 아보카도 토스트와 삶은 계란 1개, 점심에는 연어 샐러드 볼과 통곡물빵, 저녁은 고등어 김치찜과 현미밥, 그리고 콩나물국, 간식으로는 베리류 믹스와 아몬드. 일주일에 가장 많은 생선을 섭취하는 날로 오메가3 섭취량을 최대화하세요. 토요일에는 다양한 맛을 즐겨봅시다. 아침은 두뇌 활력 연어 스크램블에 시금치 추가, 점심은 견과류 샐러드와 닭가슴살 그릴, 저녁은 기억력 증진 견과류 볶음밥과 미소국, 간식으로는 다크초콜릿과 녹차. 주말이니까 평소보다 요리에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보세요. 일요일에는 편안한 마무리를 해봅시다. 아침은 내력 충전 베리 오트밀에 호두 추가, 점심은 지중해식 파스타를 올리브 오일로, 그리고 견과류와 채소, 저녁에는 생선전과 나물 3종, 그리고 현미밥, 간식으로는 숙면 도움베리 요거트 파르페. 일주일을 마무리하며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구성하고 다음 주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일주일 식단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보기 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선류, 연어 필레 3, 4회 분량인 600g, 고등어 1, 2회 분량인 2마리, 기타 등푸른 생선 300g. 보관 팁을 드릴게요. 생선은 구입 당일에 사용할 분량만 냉장 보관하고 나머지는 1회분씩 나누어 냉동 보관하세요. 해동할 때는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채소류, 시금치 3단, 브로콜리 2송이, 아스파라거스 한 묶음, 방울토마토 2팩, 아보카도 3, 4개, 당근 3개, 양파 5개, 마늘 1통, 생강 1톨. 보관 팁을 드릴게요. 잎채소는 키친타월에 싸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돼요. 아보카도는 단단한 것을 사서 실온에서 익혀가며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견과류 및 씨앗류, 호두 200g, 아몬드 200g, 차 100g, 참깨 100g. 보관 팁을 드릴게요. 견과류는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산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일주일분씩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두면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베리류, 신선한 것 또는 냉동으로 블루베리 500g, 딸기 1팩, 기타 베리류 적당량. 보관 팁을 드릴게요. 신선한 베리류는 냉장고에서 2, 3일 내에 사용하시고 냉동 베리류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세요. 네 번째는 유제품 및 단백질, 계란 2판, 그릭 요거트 1kg, 저지방 우유 1리터, 두부두모. 보관 팁을 드릴게요. 계란은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시고 요거트는 개봉 후 일주일 내에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곡류 및 기타. 오트밀 1kg, 현미 2kg, 통곡물 빵 2봉지, 올리브오일 500ml, 들기름 250ml, 된장, 간장, 기본 조미료. 일주일 식단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준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말에 30분 투자해서 준비 작업을 해둡니다. 견과류 한 주분을 소분해서 밀폐용기에 보관, 채소를 씻어서 보관용기에 정리, 생선류 냉동 보관용으로 포장, 베리류 씻어서 보관, 마늘, 생강 다져서 냉장 보관. 80세 김옥분 할머니는 일요일에 30분만 투자해서 정리해두니까 일주일 내내 요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하세요.
시간 단축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오트밀은 전날 밤에 재료를 섞어두고 아침에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샐러드 채소는 미리 씻어서 보관하고 드레싱은 병에 만들어 보관합니다. 생선 요리는 양념을 미리 해두면 조리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볶음밥은 미리 지어서 냉장 보관하고 재료는 미리 다져둡니다. 75세 조순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요리가 부담스러웠는데 이런 팁들 덕분에 지금은 15분이면 한 끼 식사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일주일 식단에 포함된 주요 영양소들의 뇌 건강 효과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메가3 지방산은 주 목표 2~3g입니다. 주요 공급원은 연어, 고등어, 호두입니다. 뇌 건강 효과는 뇌세포막 구성, 염증 감소, 기억력 향상입니다. 실천 방법은 생선을 주 3회, 견과류는 매일 섭취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매일 다양한 색깔로 섭취합니다. 주요 공급원은 베리류와 녹색 채소, 그리고 다크 초콜릿입니다. 뇌 건강 효과는 뇌세포 보호, 노화 방지, 인지 기능 향상입니다. 실천 방법은 베리류를 매일 반컵, 녹색 채소는 2회 이상 섭취합니다. 비타민 E는 주 목표 15mg입니다. 주요 공급원은 견과류, 씨앗류, 올리브 오일입니다. 뇌 건강 효과는 뇌세포막 보호, 산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실천 방법은 견과류 매일 30g 섭취,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활용합니다. 엽산은 주 목표 4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주요 공급원은 시금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뇌 건강 효과는 호모시스테인 수치 감소, 뇌혈관 보호입니다. 실천 방법은 녹색 잎채소를 매일 2컵 이상 섭취합니다. 78세 박영순 할머니는 영양소별로 목표를 정해두니까 식사할 때 더 의식적으로 먹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모든 분이 똑같은 식단을 따를 수는 없으니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탄수화물을 조절해야 하니 현미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채소 비중을 늘립니다. 과일도 베리류는 3분의 1컵으로 제한하고 혈당을 모니터링합니다. 단백질은 증량하여 생선이나 두부양을 늘려서 포만감을 유지합니다.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세요. 71세 당뇨 환자 이철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조정한 식단을 6개월 실천한 결과 혈당도 안정되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염분 제한을 위해 된장, 간장 사용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입니다. 칼륨 증량을 위해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등으로 칼륨 보충합니다. 조미료보다 마늘, 생강, 강황 등의 향신료로 맛을 냅니다. 조리법을 변경하여 구이나 찜 위주로 조리합니다. 74세 고혈압 환자 김순희 할머니는 처음엔 싱거웠는데 지금은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더 맛있다고 하시더군요. 소화가 약하신 분들, 조리법을 변경하여 생식보다는 익힌 음식 위주로 구성합니다. 섬유질 조절로 채소는 잘게 썰거나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세요. 견과류는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요리에 활용하세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자주 섭취하세요. 79세 소화불량이 있던 정말순 할머니는 이렇게 조정한 후 속이 편하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세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제철 채소와 과일 위주로 선택하시고 냉동 베리류와 냉동 생선을 활용하세요. 비싼 견과류 대신 땅콩이나 해바라기 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가 재료는 소량씩 사용하고 저렴한 재료로 양을 조절하세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민하시던 68세 한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조정하니까 한 달 식비가 30% 절약되면서도 영양은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일주일 식단을 실천하다 보면 외식이나 모임 때문에 식단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외식 메뉴 선택 가이드입니다. 한식은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그리고 현미밥 조합으로 선택하시고 양식은 연어나 생선 요리, 그리고 샐러드 조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식은 연어 사시미나 구이, 그리고 된장국 조합으로, 중식은 기름기가 적은 생선 요리나 두부 요리를 선택하세요. 모임에서의 실천법은 미리 견과류 한 줌을 먹고 가서 과식을 방지합니다. 술 대신 녹차나 물을 많이 마십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 위주로 선택하시고
디저트로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76세 4개월동이 많은 장미자 할머니는 외식할 때도 이런 원칙을 지키니까 건강도 챙기고 모임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혼자서 식단 관리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과 함께 실천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들은 모두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성인들에게는 성인병 예방에, 노인분들에게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절에 따라 식단을 조정하시면 더욱 효과적이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3, 5월 봄철엔 제철 식재료인 두릅, 냉이, 봄나물을 활용하세요. 겨울 동안 축적된 노폐물이 제거되는 디톡스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항산화 음식의 비중을 늘립니다. 6월에서 8월 여름철엔 제철 식재료인 토마토, 오이, 여름 과일을 활용하세요. 여름철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뇌 기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주의사항은 더위로 인한 식욕 저하 시 소량 다회 식사를 추천합니다. 9월에서 11월 가을철에는 제철 식재료인 견과류, 호박, 사과 등을 활용합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주의사항은 날씨가 건조하니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12월에서 2월 겨울철엔 제철 식재료인 시금치, 브로콜리 등 겨울 채소를 활용합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나 찜 요리 비중을 늘립니다. 주의사항은 비타민 D 부족 보충을 위해 생선 섭취를 늘립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레시피들과 일주일 식단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좋은 재료로 간단하게 요리해서 규칙적으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76세에도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고 체계적인 식단 관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100% 완벽하게 따라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80% 정도만 실천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안드릴게요. 내일 아침에는 매력 충전베리 오트밀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심에는 간단한 연어 샐러드를 만들어 드셔보시고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뇌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한 주, 2주 지나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리하는 과정 자체도 훌륭한 뇌 운동이 돼요.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생각하고 시간을 맞춰가며 요리하는 것 모두가 뇌에 좋은 자극을 주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선명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드시는 즐거움을 통해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요리 후기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주세요. 이 레시피 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재료를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될까요? 같은 경험담이나 질문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건강한 레시피를 나누며 모두의 내 건강을 지켜나가요. 맛있는 음식으로 더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백세건강연구소에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식이나 여행 중에도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하는지, 여행지에서는 어떻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00세 시대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로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